LA 하늘이 까맣게 물들었고 매캐한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곳은 지옥과도 같은 현장입니다. LA를 휩쓴 산불이 진압되는 듯 하였으나 22일 LA 북쪽에서 발생한 새로운 휴즈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기후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여의도 7배의 면적을 태우는 등의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한 명의 소방관이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일랜드계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김이라는 소방관인데요. 보스턴에서 자랄 때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차별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스턴 소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지금은 LA 소방서에서 3년차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대형 산불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와 소방서를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난 현장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방관 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LA 대형 산불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부산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세요. 어머니는 늘 제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주말엔 한글 학교도 다녔어요. 덕분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아시안이 무슨 소방관이냐는 편견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진로 상담 때 상담 선생님이 너 같은 아시안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셨을 땐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서 보여줘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소방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스턴 소방학교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공부, 교육 관계 등도 힘이 들었지만 생각도 못했던 체력 훈련이 특히 힘들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시키신 태권도 덕분에 체력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자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다른 훈련생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았죠. 이러한 어머니의 조언과 저의 노력 덕분에 소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아들이 해냈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LA 소방서로 발령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LA에는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LA 코리아타운에 계신 언니분이 계셔서 무척 좋아하셨죠. 발령받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소방관이 많지 않다 보니 코리아타운 출동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았죠. 덕분에 한인 커뮤니티와도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러다 이번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LA 외곽의 작은 들불로 시작된 화재가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시내로 번져왔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진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계속 강해졌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80시간 동안 마치 거대한 화염 방사기로 도시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비벌리힐스의 고급 주택가도 피해를 피할 수 없었죠. 수천 채의 저택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집집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술품과 귀중품들이 있었는데 모두 불타버렸죠. 특히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택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서 LA 상공이 새까맣게 변했고 호흡기 질환자들이 속출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약탈범들이었죠.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경찰복과 소방관 제복을 완벽하게 위조해 입고 나타났어요. 피해 주민들은 당연히 이들을 진짜 경찰과 소방관으로 믿었죠. 약탈범들은 안전점검이라며 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훔쳐갔어요. 심지어 화재 진압 중인 현장에서도 불탄 저택의 금고를 도굴하듯 파헤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1992년 LA 폭동의 악몽이 되살아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큰 힘이 됐죠. 예비군 출신 한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직적으로 순찰을 돌았어요. 군대식으로 분대와 소대를 편성해서 24시간 교대로 위험지역을 지켰죠. 제가 소방관이라는 걸 아시고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소방서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약탈을 막을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사장님이라는 한인 마트 운영자의 이야기예요. 대형 마트들이 마스크 가격을 10배까지 올릴 때 김 사장님은 오히려 가격을 내리고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셨어요. 심지어 식수와 생필품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셨죠. 이 소식을 들은 타주의 한인들이 전화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이재민들에게 나눠주세요라며 기부를 이어갔어요. 반면 일부 중국인들의 행태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민 행세를 하며 여러 한인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무료 물품을 받아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SNS에 한인들의 선행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허위로 선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기부한 물품을 들고 사진을 찍어 중국계가 LA를 돕는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죠.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저력을 느꼈어요. CNN, LA타임즈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한인들이 LA를 지켰다고 대서특필했어요. BBC는 LA 폭동 때처럼 이번에도 한인들의 조직력이 도시를 지켜냈다고 보도했죠. 어머니는 뉴스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요. 반면 일부 중국인들의 행태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민 행세를 하며 여러 한인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무료 물품을 받아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SNS에 한인들의 선행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허위로 선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기부한 물품을 들고 사진을 찍어 중국계가 LA를 돕는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다른 지역에서 온 지원 인력인 줄 알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전문 소방관답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비벌리 힐스에 수상한 신고를 받고 달려갔을 때 제 한국인 정체성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현장에서 발견한 가짜 소방관들의 정체를 밝혀내면서 우리 한인사회와 소방서를 연결하는 특별한 임무가 시작됐거든요. 불과 이틀 만에 LA 전역에서 위장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정교한 조직력으로 움직였죠. 진짜 소방관처럼 무전도 주고받고 위조된 소방 차량까지 운용했어요. 더 심각한 건 소방서 내부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인사회에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1992년 LA 폭동 때처럼 향토 방범대를 조직하자는 거였죠.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 출신들이 주축이 됐어요. 저는 이중 언어 능력을 살려 소방서와 한인 방범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인 방범대의 군대식 조직력이었어요. 전직 장교 출신들이 지휘부를 구성하고 부대 편성하듯 구역별로 순찰조를 나눴죠. 무전 통신망도 구축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미국 경찰들도 이런 체계적인 운영에 놀랐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소방서와 한인 방범대, 그리고 경찰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소방서의 화재 진압 정보, 경찰의 수사 정보, 한인 방범대의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런 협력 체계는 LA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한인 방범대원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그대로 활용했거든요. 야간 순찰할 때는 야시경까지 동원했고 수상한 차량 발견 시 바로 사진 촬영해서 공유했죠. 덕분에 위조 소방 차량 여러 대를 적발할 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성과도 있었어요. 한인 방범대가 수상한 무전 신호를 포착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보니 소방서 무전 코드를 흉내낸 가짜였죠. 이걸 추적해서 중국 범죄 조직의 아지트를 발견했어요. 경찰 특공대와 협조해서 조직원 10여 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올렸죠. 이런 활약 덕분에 저는 LA 소방서와 한인사회를 잇는 공식 연락관이 됐어요. 매일 아침 한인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 계획을 세웠죠. 미국 경찰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한인 방범대의 활약은 TV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됐어요. LA를 지키는 한인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요. 특히 방범대원들이 군복 차림으로 순찰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을 때는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인사회의 대응도 더욱 강화됐어요.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민단체가 하나로 뭉쳤죠. 제가 놀란 건 이미 1992년 LA 폭동 때의 비상 연락망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코리아타운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한인 마트와 가게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호활동에 나섰거든요. 특히 김스마트 김진호 사장님은 창고에 있던 마스크 10만 장을 무상으로 나눠주셨어요. 다른 업체들이 마스크 가격을 10배로 올릴 때였죠.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의 한인들이 보내온 성원이었어요.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전국 각지에서 한인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LA로 보내왔죠. 심지어 한국의 교민단체들도 특별 모금을 시작했다고 해요. 한편 방범 활동도 더욱 체계화됐어요. 예비군 출신들이 중심이 된 한인 방범대는 이제 3교대 근무 체제로 전환했죠. 각 조별로 군 계급을 따라 지휘체계도 만들었어요. 미군 출신 한인들도 합류하면서 더욱 전문적인 조직이 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통신체계였어요. 한인 IT 기업들이 무전기와 CCTV를 기증했는데 이걸로 첨단 감시망을 구축한 거예요. 한국에서 군 통신병 출신들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했죠. 미국 경찰도 우리 통신망을 부러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중국 커뮤니티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한인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물품을 받아다가 되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선행을 자신들의 공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죠. 차이나타운의 일부 상인들은 마스크 가격을 20배까지 올리기도 했고요. 이런 와중에 한인 2세들의 활약도 돋보였어요. 저처럼 이중언어가 가능한 젊은이들이 통역을 자처하고 나섰죠. 덕분에 소방서, 경찰, 한인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이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86의 고령에도 매일 아침 한인회관에 나와 도시락을 만드셨죠. 6.25 참전용사셨는데 조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와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도울 차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인 교회들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각 교회마다 구호소를 차렸고 성도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소방관들에게 배달했죠. 교회 차량으로 이재민 수송도 도왔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인들의 놀라운 공동체 정신이라고 극찬했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우리 한인들의 희생정신이었어요. 자기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구호활동에 나선 분들, 밤새 순찰을 도는 방범대원들, 하루 종일 도시락을 만드시는 어르신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인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히 중국계 커뮤니티의 반응이 놀라웠죠. LA타임즈에서 한인들이 지킨 LA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낸 다음 날이었어요. 차이나타운의 몇몇 단체들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계 시민들도 LA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죠. 그런데 그 사진들이 우리 한인 마트에서 찍은 거였어요. 한인 봉사자들이 나눠준 물품을 들고 찍은 사진으로 홍보를 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구호품 장사였어요. 한인 마트에서 무료로 받은 생필품을 자기들 가게에서 고가로 판매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를 개당 $20씩 받고 파는 거예요. SNS에서도 악의적인 선전이 시작됐어요. 중국계가 LA를 구했다. 중국인들의 희생적인 봉사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인 방범대의 활동 사진을 도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언론들이 직접 취재에 나섰어요. ABC 방송의 한 기자가 잠복 취재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차이나타운의 일부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구호품을 모아서 암시장에 파는 걸 포착한 거예요. 반면 우리 코리아타운은 더욱 빛났죠. 한인 마트들은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고 구호품 지원도 늘렸어요. 김스마트의 경우 적자를 보면서도 무료 급식소를 계속 운영했죠. 한인 식당들도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고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CNN에서는 진정한 미국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했죠. 한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중국계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교하면서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백인 이재민들의 증언이었어요. 한인들은 우리가 한국인인지 백인인지 묻지도 않고 도와줬다.
중국 마트에선 천정부지로 오른 가격에 물건을 팔았지만 한인 마트는 오히려 가격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결국 이 사태는 미국 정부의 주목도 받게 됐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거든요. 특히 중국계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끝까지 원칙을 지켰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묵묵히 봉사를 이어갔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미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CNN, 폭스, ABC 등 주요 방송들이 앞다투어 한인 사회의 이야기를 보도했죠. 미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타이틀로요. LA 시의회에서는 특별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자는 내용이었죠. 시장님이 직접 한인회관을 방문해서 감사패도 전달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한인 방범대를 LA시 공식 자원봉사단으로 인정하는 선언도 있었어요. 우리 소방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LA 소방서 최초로 한인계 지역 담당 책임자로 승진했죠. 더 놀라운 건 소방서에서 아시안계 채용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특히 한인들을 우대하는 특별 채용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미국 전역의 한인 2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데이비드 김처럼 되고 싶다는 고등학생들의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아시안이라고 차별하던 시선도 많이 바뀌었죠. 어머니는 요즘도 눈물을 흘리세요. 하지만 이번엔 자랑스러워서 우시는 거예요. TV에서 한인들의 활약상이 나올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제가 소방서 책임자가 됐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죠. 1992년 LA 폭동 때는 우리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LA의 영웅이 됐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이 아닐까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보여준 협동심이에요. 한인 마트는 적자를 보면서도 이재민을 도왔고 교회는 밤낮 없이 봉사했으며 방범대원들은 자기 일을 제쳐두고 도시를 지켰죠.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 LA시청에서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한인 사회의 대응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다짐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잘 이어가야겠다고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우리 2세들이 나아갈 길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요. 이번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